공격 위주 농구의 한계 속에 어느새 3연패의 늪에 빠지면서 서부 컨퍼런스 상위 시드 수성이 불안해진 덴버 너게츠가 계속된 동부 원정 연전의 상대로 필라델피아를 만납니다. 물론 조엘 엠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의 전력이 떨어지긴 하나 최근 기세만 보면 4연승 중인 홈팀이 오히려 나아 보였고 때문에 덴버가 마냥 유리하다고 보긴 어려운 매치업이었는데요. 연패에 빠져있는 원정팀 덴버에겐 경기 출발이 그만큼 중요했고 덴버는 요키치의 속공 전개와 엔드원 플레이로 리드를 잡아갑니다. 엠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의 빅맨 뎁스가 느껴지는 순간 Factual as well. No question. The numbers obviously indicate as much as Westbrook flags that down. Lobbing it up to Murray. 반면 타이리스 맥시의 실책은 교수님의 엘리옵 패스로 이어지는데요. 웨스트브룩의 절묘한 패스를 여유있게 마무리한 니콜라 요키치는 이번엔 교수님에게 배운 패스 센스를 곧바로 고든에게 시전합니다. 참고로 덴버는 지금까지 모든 득점을 페인트존에서 올렸습니다. 타임 이후에도 덴버가 추구하는 극한의 2점 농구는 계속되었고 헤어스타일을 바꾼 자말 머레이의 송긋 감각도 훌륭했는데요. 물론 맥시가 조금씩 살아난 홈팀의 추격도 그제서야 시작되었지만 야부셀레 혼자서 요키치를 제어하는 건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고 이럴 때마다 조엘 엠비드의 부상 결장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그런데 덴버의 뜨거웠던 흐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으니 웨스트브룩 교수님의 너무 빠른 진도가 연속 실책으로 이어지며 한창 잘나가던 덴버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심어줬고 이 무렵 웨스트브룩은 무려 3연속 실책을 저지르는데요. 마이크 말론 감독의 표정이 급격히 구겨진 가운데 순식간에 10점을 몰아친 홈팀은 기어이 스코어를 뒤집습니다. 농구가 흐름의 스포츠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경기 전개였고 How to be a young leader as well, guys. Terrific stuff, Cassidy, and it reminds me, it's Maxey. Oh my goodness, what a spin! 컨디션이 정상화된 맥시는 환상적인 스핀 무브까지 선보입니다. 웨스트브룩의 호러쇼와 맥시의 쇼타임이 완전히 겹친 가운데 그나마 벤치에서 나온 크리스천 브라운이 분전해준 덴버는 쿼터 후반부터 터진 상대의 외곽 생산력을 제어하지 못했고 1쿼터를 리드한 채 마쳤지만 이는 불만족스러운 전개였습니다. 1쿼터부터 심상찮던 크리스천 브라운의 슛감이 이어지긴 했으나 홈팀 필라델피아는 외곽 대결에선 오히려 앞서는 모양새였고 필라델피아의 놀라운 3점 성공률은 덴버를 패닉에 빠뜨립니다. 그나마 자말 머레이가 원정팀의 공격을 책임져주긴 했으나 수비가 안된 덴버는 좀처럼 격차를 벌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경기는 예상외의 3점 농구를 추구한 필라델피아와 집요하게 페인트존을 공략한 덴버의 2점 경쟁이 이어졌고 아직도 홈팀 선수들의 핫핸드가 꺼질 기미는 없어 보였는데요. 이후 주전들을 내보낸 덴버는 웨스트브룩이 범한 또 하나의 실책과 That guarding the wing and corner well. Meanwhile, another casual Nuggets turnover. Oubre stepping in, able to finish. Push the foul. 요키치의 턴오버에서 이어진 우브레 주니어의 엔드원까지 나오며 우위라던 주전 대결에서마저 전혀 압도하지 못합니다. 타임 이후 니콜라 요키치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스핀 무브에 이어 명불허전의 패스 센스로 본인의 이름값을 보여주긴 했으나 오늘도 덴버의 문제는 공격력이 아니었습니다. 야부셀레를 비롯한 홈팀 선수들은 고른 득점 분포도를 과시했고 특히 야부셀레는 요키치와의 골밑 대결에서 매우 선전 중이었죠. 전반에 거의 70점을 내주고도 리드를 유지한 게 다행인 수준이네요. 후반전에서도 수비를 잊은 두 팀의 화력 대결은 계속되었고 덴버가 시종일관 상대의 페인트존을 파고드는 기조를 이어갔다면 전반전 무려 50%의 3점 성공률을 기록한 홈팀도 응수했습니다. 한편 오늘 수많은 실책과 무득점에 허덕이던 러셀 웨스트브룩은 마치 폭주기관차 같은 드라이빙 레이업으로 첫 득점을 올렸으나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교수님의 실책 강의는 진도가 너무 빨랐고 아직까지도 필라델피아의 외곽 적중률은 평균 회귀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두 팀의 격차는 좀처럼 투포제션 이상으로 벌어지지 않았죠. 사실 교수님을 제외하면 덴버에서 부진한 선수가 딱히 없었음에도 그들의 부실한 수비는 경기를 시종일관 접전 양상으로 만듭니다. 특히 야부셀레는 어느새 커리어 하이 득점을 올리는 데 성공했고 이는 이날 야부셀레의 컨디션이 매우 좋았던 덕도 있었으나 사실 요키치를 비롯한 덴버의 허술한 수비력도 큰 요인이었죠. 어느새 야부셀레가 맥시를 돕는 필라델피아의 2옵션 역할을 해주며 올림픽에서의 퍼포먼스가 플루크가 아님을 증명한 가운데 타이리스 맥시의 에이스 모드도 좀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맥시는 어느덧 경기 최다인 30점 고지를 금방 점령해냈고 그렇게 홈팀은 조지와 엠비드 없이도 대등하게 싸우는데요. 심지어 맥시의 패스를 강요한 덴버의 수비마저 격파당하며 필라델피아는 역대급 3점 성공률을 과시한 채 4쿼터를 맞습니다. 게다가 덴버에게 심각한 수비 문제와 함께 대형 변수가 터졌으니 바로 웨스트브룩이 6번째 실책을 범하는 과정에서 부상당한 겁니다.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웨스트브룩은 잔여 경기에서 아웃되었죠. 아무리 부진했어도 교수님의 휴강 소식은 좋지 않은 일이었고 혼란한 틈에 필라델피아는 마침내 스코어를 뒤집는데요.
그래도 위기에 빠진 덴버를 일단 구해준 선수는 자말 머레이였고 요키치가 없는 구간에서의 분전은 팀이 기대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료 6분을 남기고 필라델피아의 연속 실책이 터지며 어렵게나마 덴버에게 유리한 흐름이 펼쳐지나 했는데요.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쉬고 있던 요키치가 코트에 투입되었으나 놀랍게도 그는 나오자마자 어이없는 패스 실책을 범하며 간신히 올라오던 덴버의 상승세를 한 차례 끊어놓더니 반대로 잠시 주춤했던 필라델피아는 에릭 고든의 연속 3점으로 자칫 넘어갈 뻔한 승부를 다시 접전으로 돌려놓습니다. 필라델피아 팬들도 전혀 예상 못한 전개로 흘러가는 가운데 체면을 구기던 요키치는 한 차례 풋백 득점을 올려주었지만 그의 치명적인 클러치 실책은 이번에도 나오고 맙니다. 믿었던 슈퍼 에이스의 연속 턴오버는 덴버를 충격에 빠뜨렸고 설상가상 만회를 위해 시도한 요키치의 3점도 빗나가자 Maxey. 36! Sixers lead! 요키치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맥시의 드라이빙 레이업은 종료 3분을 남기고 필라델피아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떠난 여파를 뼈저리게 느끼던 요키치는 드디어 자신의 트롤 행동을 덮어주는 동점 3점을 터뜨려줬고 타이리스 맥시의 무리한 슛 셀렉션이 결과적으로 아쉬웠던 사이 Murray against Maxey. Jokic in the lane, yes! And a foul. 상대가 도움 수비를 오지 못하자 요키치가 엔드원으로 응징합니다. 결국 공격으로 모든 걸 만회하는 니콜라 요키치네요. 물론 제역전을 허용한 필라델피아에게도 시간은 남아있었고 팀의 모든 걸 짊어진 맥시가 에런 고든의 수비를 따돌리면서 종료 40여 초를 남기고 스코어를 다시 동점으로 바꿔놓습니다. 이후 클러치를 접수하던 요키치가 찬물 3점을 성공시켰지만 시간 소모를 최소화한 맥시가 추격의 자유투를 뜯어내면서 여전히 이 경기는 슈퍼 클러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데요. Murray doubled. Back to Jokic. Jokic on the dribble drive. Come underneath. Fire it up and in! Jokic. That's a foul too. 그러나 승부를 결정지은 필살기는 요키치의 딸깍 농구였습니다. 우브레 주니어의 어정쩡한 수비로 요키치를 막아낼 순 없었고 결국 니콜라 요키치의 MVP 모드가 승패를 확정짓고 있었죠. 사실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이는 좋은 작전이 아니었고 더 이상의 남은 타임이 없던 필라델피아는 허무하게 패배합니다. 그래도 이날 타이리스 맥시가 보여준 올스타급 퍼포먼스는 필라델피아 팬들에게 충분한 희망을 제공했네요. 비록 엠비드와 요키치의 센터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고 향후 러셀 웨스트브룩의 부상 상태가 걱정되긴 하나 요키치의 경이로운 클러치 쇼타임을 확인한 경기였습니다.